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요 며칠 게임스탑 사태로 주식시장이 완전 혼돈의 패닉 상태인데요. 이전같이 유튜브나 스마트폰 없을 때는 당연히 개미들이 겁을 먹고 주식을 많이 팔았을 테지만 이제는 하락장에서 겁먹는 개미들이 없지요.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해서 주식 비중을 더욱 늘려나가고요.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현금이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테슬라, 애플, 게임스탑 이런 주식들을 대량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현금 여윳돈 남겨두시고 이번같이 게임스탑 사태 나오면 싸게 줍줍 하는 거지요. 그럼 나중에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주식시장에서 현금 넣어서 주식 사면 결국 주식은 사이버머니에 지나지 않습니다. 숫자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죠. 이번 게임스탑 사태도 이렇게 끝일지 시작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표 주식수 설정해 놓으시고 적금 붙듯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싸게 줍줍 하는 거죠. 계속해서 게임스탑 영상 올리지만 게임스탑 사태가 끝나면 다시 주식시장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1, 2개월 있다가 FSD 구독 서비스 본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테슬라 개발진들이 밤새 가면서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서 몇 달 뒤에는 최강의 FSD 나오니까 테슬라 주가 이번 게임스탑 사태로 떨어지면 이 가격에는 다시는 못 살 듯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스탑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단기로 끝날지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죠. 한편에서는 주요 공매도 세력인 멜빈 캐피탈하고 시티론 리서치가 게임스탑에서 공매도 종료한다고 뉴스도 떴는데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언론 조작을 통해서 개미들 급매도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진짜로 발을 빼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신 뉴스 보면 게임스탑 헤지펀드 청산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시장조사 업체 S3 파트너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매도 잔량이 8% 밖에 안 빠졌다고 합니다. 게임스탑의 주가 폭등으로 새로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이자는 50%로 엄청 높고요. 올해에만 게임스탑 공매도로 22조 원 손실이 나는데요. 때문에 숏매도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지금 시트론하고 멜빈이 게임스탑에서 발을 빼도 이 기업들은 20년 넘게 숏셀러를 해온 기업들이라서 다른 기업을 동원하거나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숏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속될수록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혼돈 속으로 빠지는 거고요. 또 한국 투자자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이번 게임스탑 주식 주가 폭락하니까 600억 원치 팔았습니다. 공매도하고의 싸움이니 월가 점령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눈치 싸움이고요. 눈치 보고 주가 오를 때 누가 더 빨리 비싸게 팔아치우냐 하는 건데요. 이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소스키존에 진입은 했는데 지금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탑에 와 있다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중간쯤 왔다. 2천 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2008년 폭스바겐 공매도 사건 때도 원래 200달러였다가 포르쉐가 폭스바겐 인수하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400달러 가서 이에 대해서 숏을 건 헤지펀드들이 오히려 모기업 포르쉐가 40%까지 지분 비중을 올리니까 완전히 물먹었었고요. 시장에 주식이 없어서 1,00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번에 게임스탑 사태로 개인들이 주식을 한 주밖에 구매를 못하게 막아놓았다는 점하고 로빈후드하고 위블 증권 거래 사이트에서는 헤지펀드 보호하려고 갖가지 조치해놓고 있고요. 결국에는 개미들만 또 물먹게 생겼습니다. 이래서 단기 투자가 힘든 거죠. 워싱턴 정치권에서 압박 줘서 물량 구매 제한 풀리면 주가 상승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공매도가 많이 걸려진 종목들을 보면 정말 최근에 인기가 엄청 높습니다. 미국 기술주하고 S&P 다우 다 떨어졌을 때 공매도 비중 높은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요. 게임스탑만 하루에 67%, AMC 53%, 버진 갤럭틱 2.75%, 푸보TV 6%, BBBY 5%. 이 같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이번 게임스탑으로 인해서 인기가 대박입니다. 한방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또 시장을 이기고 있고요. 언제까지 인기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숏 비중 높은 종목들도 꾸준히 주시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숏이 걸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데 레딧이나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으쌰으쌰 하자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이전에 비트코인 가즈 할 때도 많이 있었죠. 투자는 개인 마음이지만 이 같은 주식 투자하실 때는 소액만 투자하시고요. 주식판에서 결국 돈 버는 사람은 우량 종목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 기업들 등락률 마이너스 되면 이제는 경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고요. 20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고요. 요즘은 AI
ARK가 테슬라 비중 조금씩 줄이면서 사는 기업이 중국 전기차 바이두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3대장 하면 테슬라, 구글 웨이모, 중국 검색 엔진 바이두 이 세 기업이 각 기업의 특색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을 연구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ARKK 바이두 매수 데일리 업데이트 그래프를 보면요. ARK도 아무리 유망해 보이는 기업이라도 이렇게 몇 달간 분할해서 매수합니다. ARK가 중국 전기차 중에서도 워렌 버핏이 투자한 BYD 전기차에도 꾸준히 매수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팔고 있고요. 대신에 바이두는 ARKK, QW 세 개의 펀드에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80빌리언 정도 사모은 것을 볼 수 있죠. ARK 전체 보유 종목 중에서 8위이고요. 테슬라 제외하고는 자율주행 기업 중에서는 2등입니다. ARKK는 작년 12월 10일부터 ARKQ는 8월부터 꾸준히 사모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바이두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중국의 구글 검색 엔진이라 보면 되고요. 네이버처럼 검색 엔진에서 광고하고 각종 블로그, 쇼핑몰, 카페로 바이두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중국판 넷플릭스 아이치에서 33% 매출이 나오고요. 아이치는 지금 적자인데 구독 서비스로 조금씩 흑자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접속 자체를 막아놔서 영상을 시청하려면 아이치나 요쿠, 텐센트 비디오 이게 메인인데요. 이전에는 공짜로 많이 봤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영상 퀄리티도 좋아지고 무료로는 제한을 많이 걸어놔서 구독료 내고 영상 시청하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14억이고 월 구독료가 하나로 4,000원 정도라서 큰 부담이 없지요. 그럼 이 기업이 왜 자율주행 사업을 하냐? 사업을 하려고 하나 보면요. 바이두는 일단 네이버 지도처럼 바이두 지도를 10년 전부터 출시했었습니다. 중국 1위고요. 사용자도 압도적이고 정확도나 활성화 수준에서는 넘사벽입니다. 구글이 중국에서 언론 통제로 퇴출되었으니 바이두가 빈자리를 잘 차지한 겁니다. 바이두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거의 다 구글이 하는 거 다 따라한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은 언론 통제, 온라인 통제가 이란하고 비슷하게 다 철저하게 막아놔서 공산당 입맛에 맞는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권한을 주는 거고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글로벌 자본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글에 투자할 것을 바이두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바이두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구글 웨이모하고 비슷한데요. 웨이모가 하려는 것에 조금 더 확장해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버스, 청소차, 무인 판매차, 주행 보조차, 농기구, 관측 차량, 굴삭기까지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무선 조종하는 차량도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이게 다 가능하냐? 당연히 중경투TV 구독하고 테슬라 공부 쭉 해오신 분이라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아실 테고요. 중국 주식 관심 가져오신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그렇습니다. 리오데이하고 비슷하죠. 광고나 비전은 진짜 벌써 첨단 세상 왔습니다. 이런 게 다 가능하려면 최소 10년은 더 있어야 가능할 듯 하고요. 재밌죠? 지금 시장에서 보면 완전 자율주행은 테슬라와 같은 카메라를 기본으로 한 자율주행과 라이다와 맵을 이용한 웨이모 자율주행, 중국 바이두 아폴로 같은 V2X, 차량간 무선통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웨이모는 많이 다루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라이더는 레이저를 주변에 발사해서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는 거고요. 때문에 프리설빙이나 프리딕팅, 인식력과 예측력이 여기 초록색으로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로만 차량 전방에 인식하다 보니까 라이다보다는 전후방 사물을 인식하는 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요. 대신에 웨이모의 라이다 같이 계속해서 주변에 레이저를 뿌리면서 인식하면 아무래도 전력 소모량도 많고 컴퓨터 계산 능력에 대한 요구가 엄청 높습니다. 현존 배터리로는 라이다 뿌려대면서 자율주행하면 얼마 쓰지도 못하죠. 이전에 일론도 말했지만 지금의 반도체, 배터리, 무선 인터넷 속도로는 한계가 있고요. 세 번째 아폴로, 이게 중국 기업 바이두가 하고자 하는 자율주행 방식인데 카메라보다는 인식력이 좋으면서 빨리 예측은 하지만 V2X, 차량 간의 무선 통신, 즉 앞 차량과의 신호를 통해서 안전거리 및 사고 발생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 방식은 차량끼리의 충돌은 확실히 피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길에서 돌이나 동물같이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있다면 사고 발생할 확률이 테슬라나 웨이모보다 확실히 높아지지요. 바이두의 아폴로나 구글 웨이모, 리오 전기차들은 다 이 벨로라인 라이다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두가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전기차 차량 OEM으로 생산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벨로다인 라이다의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의존합니다. 결국에는 벨로다인 기술력에 달렸죠. 하지만 벨로다인 이 기업의 시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조 정도로 테슬라가 라이다 사용을 포기하면서 얼마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기술력이
주식이 올라갈지는 미지수고요. 그럼 결론은 투자해 말어. 이 기업이 제2 테슬라가 될 수 있냐 하는 건데요. 일단은 구글이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점을 보면 중국이 언론 통제가 엄청 심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국에서 전기차 산업은 충분히 가능해도 로보택시나 자율주행까지 중국에서 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한국에서도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주변 도로 스캔하니까 문제시하는 단체 있는 거 보면 중국은 군사적이나 이런 보안적인 요소가 많은데 테슬라나 구글 웨이모가 향후 로보택시가 제대로 상용화가 되어서도 중국에서 100% 서비스를 진행할지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때 돼봐서 정치나 글로벌 환경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아크 인베스터가 14억 중국 자율시장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는 바이두에 투자하는 듯 하고요. 당연히 기술력이나 자율주행에서는 테슬라를 못 당하는데 보안적인 요소나 중국 특수성 때문에 바이두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마인 실종 사건 해프닝까지 있으면서 중국에서 인기몰이하고 있는 부자들 때리기가 정치권에서 한창이지요. 바이두 CEO는 중국 1등 대학 베이징 대학 출신이고요. 중국도 아시아권이라서 학연 지원 사업하는데 절대적입니다. 또 이 리에농 이분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이고요. 정협위원까지 해서 정치적으로 커넥션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흑수저의 지방대 출신인 마윈은 중국에서 씁쓸하게 됐지요. 최근 뉴스 뜬 중국 백신 거부하는 대만, 필리핀만 봐도 중국 과학기술력이라는 게 들리고 보이는 것만큼 우수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시장이라는 점, 주변 국가 무역에서 우위에 있어서 필리핀이나 대만이 중국을 무시하기는 힘들죠. 특히 대만이나 필리핀뿐만 아니라 아세안이나 중동도 중국 의존도가 엄청 높습니다. 바이두 리에농이 정치권과 커넥션도 많기 때문에 아폴로 사업한다니까 중국 내 외국계 중국 자국산 차량 브랜드 할 거 없이 현대 기아차까지 바이두 아폴로 기술력 달리는 거 알아도 중국 시장에서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게 있고요. 2020년에 1.5빌리언 바이두 아폴로 펀드 투자 받아서 꾸준히 테슬라, 구글 자율주행 따라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자율주행에서 글로벌 리더는 되지 못해도 중국하고 중국 주변 국가들한테는 충분히 팔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